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2026년 맞이한 첫 주말입니다. 자, 올해는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IRA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돈을 불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평생 돈이 모자르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것이고요. 내일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걸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해드릴 거고 실제 팩트는 이제 내일 어떤 수익률이 있고 뭐 이런 것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결정해서 찾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우선 제 주변에 은퇴를 하시고 와서 현금이 100만 불 있어요. 100만 불. 큰 돈입니까? 예, 큰 돈이죠. 100만 불이면 큰 돈입니다. 100만 불 현찰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물론 뭐 에셋, 뭐 부동산이 뭐 다 합치면 더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내가 살고 있는 집 뭐 길바닥에 나 앉을 건 아니잖아요. 100만 불이 사실 큰 돈입니다. 현찰이 100만 불 있으면. 근데 이 100만 불이 있어도 돈을 그냥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이제 은퇴를 했죠. 지금 95세예요. 아직도 정정합니다. 워렌 버핏이. 여러분이 65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도 30년을 더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워렌 버핏을 보면 30년을 더 살고도 정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의학 기술이 발달되니까 지금 65세인 분들은 100살은 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30년을 앞으로 일은 안 하고 돈은 안 들어오는데 100만 불을 30년 나누면 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걱정이 좀 들게 되겠죠. 그래서 100만 불이랑 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그렇게 즐기지 못하고 불안불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사람이 태어난 날은 정해져 있지만 하늘나라에 갈 날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죠. 예, 까딱 잘못해서 재수 없어서 내가 100살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뭐 그보다 일찍 하늘나라에 가실 수도 있지만 뭐 생각외로 장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연세 드시고 좀 즐기세요. 한국에 나가실 때 비행기 한 번 타는 거 힘들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타갖고 누워서 가시면 안 힘들어요. 예. 그리고 공항에서 내려서 그냥 콜밴 한 15만 원 주고 부르잖아요. 그럼 집 앞까지 편하게 하고 뭐 짐까지 그냥 다 숙소에 다 가져다 드리고 그냥 팁 한 만 원만 더 드리면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나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미국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둘이 뭐 비즈니스 그렇게 타봤자 얼마 들어가요? 예. 한 8천? 예. 이 정도면 됩니다. 근데 그 8천 불도 이게 100만 불이 있다. 예, 100만 불에 8천 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0만 불을 갖다가 매달 내가 10,000불씩 끊어 쓴다. 예, 얼마나 쓰죠? 한 8년 쓰나? 그 땡이에요. 그 8년 뒤에는 어떻게 손가락 빨아요? 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소셜 연금도 나오고 뭐 그러겠지만 소셜 연금이 뭐 8천 불, 10,000불씩 나오는 분들 드물어요. 예, 소셜 연금 4천 불, 부부가 4천 불 나오는 분들도 한국 분들은 사업을 많이 해서 솔직히 드물더라고요. 제가 댓글들 보니까 미국 평균은 부부가 한 4천 불 정도 나옵니다. 근데 4천 불 갖고도 예, 좀 생활이 뭐 풍족하게는 하지 못하죠.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100만 불 갖고 내가 영원히 예, 뭐 이제 불사 예, 정원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의학 기술이 발달됐고 막뭐 200살, 300살 이렇게 살아요. 예. 그런데도 한 달에 꼬박꼬박 10,000불, 정확히 1666불씩 계속 쓸 수 있다. 그래도 돈이 안 없어진다. 이거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예. 1666불을 100만 불을 여러분이 은행에 집어넣고 매달 1666불씩 10,000불씩 꺼냈으면 얼마를 쓸 수 있을까요? 예. 고작 7년 9개월밖에 못 씁니다. 7년 9개월 되면 여러분은 돈이 없어요. 은행에. 파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불이 있으신 분들, 200만 불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200만 불 있어봤자 솔직히 이제 15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65세인데 200만 불이 은행에 있어. 15년, 10,000불씩 끊었습니다. 15년 쓰면 돈이 없어. 어떡할까요?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자꾸 이제 감은 떨어지고 그러는데 어디다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 어떡해요?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게 부동산도 많이 사시고 그러는데 물론 부동산도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예, 오늘은 로스 IRA 얘기하는 거니까 로스 IRA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로스 IRA 다 몰빵하는 것보다 또 부동산 나누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저도 그럴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100만 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큰 돈인 것 같은데 막상 한 달에 10,000불씩 쓰면 8년밖에 못 쓴다. 5,000불씩 쓰면 한 16년 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15년, 16년 쓴다. 자, 그럼 이제 5,000불인데 만약에 소셜 뭐
베네핏이 한 3,000불 들어온다 부부가. 예, 그러면 한 8,000불 정도다. 예, 그럼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 캐치 잘하신 분들은 캠피디 계산이 그거 같진 않잖아. 몇 년이 지나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텐데 지금 8,000불이 또 그때 또 8,000불 같겠어? 당연하죠. 예, 그때는 지금 8,000불만큼 쓰시려면 12,000불 이렇게 또 쓰셔야 돼요. 또 30년 뒤에는 뭐 한 2만 불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을 이제 1,666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8,000불씩만 꺼내 쓰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물가 따라서 뭐 20년 뒤에는 한 달에 뭐 15,000불씩 끊을 수도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예, 이 계산은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S&P 500, 나스닥 이 두 가지를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IRA를 하는 피델리티, 찰슈아 뭐 이런 데 같은 데 하더라도 거의 다 투자의 기본은 6대 4입니다. 예, 이건 뭐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6대 4라고 뭐 이렇게 하라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S&P 60%, 나스닥 40%를 많이 합니다. 지난 10년간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예,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12.8%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냥 돈을 놔뒀으면 230%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이 3.3배로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이 30만 불이 있었다. 그럼 벌써 100만 불이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의 그 IRA 구좌에 30만 불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100만 불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Traditional IRA, Roth IRA가 있습니다. Roth IRA는 100만 불이 고스란히 여러분 돈이에요. 근데 트래디셔널 IRA는 돈을 끊을 때마다 여러분이 수익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10년 동안 매년 오르기만 한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16년은 9.5%가 올라갔어요. 2017년은 19.4%가 올라갔고 2018년은 6.2%가 하락했습니다. 예. 2019년에는 28.9%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16.3%가 올라갔죠. 2021년엔 더 올라갔습니다. 26.9%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폭락을 했습니다. 19.4%. 당시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0 몇 % 이상 폭락됐어요. 거의 40% 가까이 폭락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난 3년 동안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23년 24.2%, 2024년 23.3%, 2025년 17.3%. 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때문에 내가 망하네 어쩌네 뭐 바이든 때 힘드네 뭐 트럼프 때문에 힘드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뭐 바이든 때 힘들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투자 안 하신 분들이에요. 예, 바이든 때 2022년 19.4% 빼놓고 2021년,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 예, 다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때보다 더 올라갔어요. 트럼프 때는 뭐 19.4%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9.5%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도 이 주식 경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트럼프 때보다 솔직히 더 많이 올라간 건 바이든 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바이든 때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뭐냐? 이런 거 투자를 안 해놓고 물가만 오르니까 못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물가가 오른다는 건 뭐냐? 예, 주식도 같이 오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참 웃겨요. 물가가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물가가 올라가는 게 싫어요. 근데 물가 올라가는 건 뭐 누구도 안 좋아하죠.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은 사실상 물가가 올라가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바이든 시절에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뭐냐? 그때 막 주식 올라간다는 뉴스는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서 개별주 사갖고 이것저것 그냥 난리 부르스 뻘짓거리 하신 분들 뭐 올라간다 냅다 샀다가 조금만 내려가면 냅다 팔고 그래갖고 맨날 하시는 분들 있죠. 왜 내가 사기만 하면 내려가지? 예, 이건 주식을 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트럼프 때라고 지금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트럼프 때도 봐야 돼요. 2025년 지금 트럼프가 1년 동안 했죠. 17.3%예요. 근데 그 전에 바이든 때는 얼마였죠? 23.3%. 그 전에는 얼마였죠? 24.2%.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정치 때문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루저입니다. 오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야지 위너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한 12.8% 지난 10년 동안입니다. 예,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5%예요. 그냥 10% 가장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10%에서 계속 S&P 500에다 돈을 집어넣고 100만 불 집어넣고 한 달에 한 5천에서 8천 불 정도 뽑았습니다. 예, 돈이 안 말라요. 오히려 돈이 불어납니다.
그냥 5천 불씩 끊어 쓴다? 예, 그러면 뭐 몇십 년 지나면 돈이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예,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변동성 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선 얼마큼 돈을 벌 수 있냐는 얘기하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점, 예, 진짜 주의해야 될 점, 예,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폭락장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걸 암만 알려드려도 여러분이 또 망할 수가 있어요. 돈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델리티 가입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미국에는 좋은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찰스샵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회사가 있죠. 예, 뱅가드도 있고 예, 피델리티가 있는데 뭐 3대 회사 중에 하나가 피델리티예요. 피델리티가 좀 가입하기가 쉬워요. 뭐 피델리티한테 제가 막 돈 한 푼 받는 거 없습니다. 피델리티가 저한테 좀 돈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그냥 피델리티 쓰니까 그래서 이 가입하는 거라다가 뭐 제가 다 가입하면서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뭐 거의 다 비슷합니다. 피델리티 가입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도 예 올해 늦지 않았습니다. 예 올해부터 가입해갖고 돈을 버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연세 드시면 라스 IRA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라스 IRA는 세금을 낸 돈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발생했던 이자를 다 가져간다. 그러면 한 달에 1,666불. 여러분의 100만 불이 지금 라스 IRA에 있어요. 그럼 1,666불씩 꺼냈어도 평생 돈이 안 줄어요. 원금이 안 줄어. 이론상. 물론 폭락장이 날이 있겠지. 네, 이론상 안 줄어요. 돈을 더 꺼냈어도 예, 되는 달이 있겠죠. 근데 트래디셔널 IRA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세금 30%라고 계산을 할게요. 예, 간단하게. 원금을 지키려면 1,666불을 뺐다 하더라도 세금을 30% 3,200불 내기 때문에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7,466불밖에 안 됩니다. 매달 3,200불씩 적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만 불인데 여러분이 트래디셔널 IRA 100만 불이 있으면 매달 7,466불만 꺼냈어야지 원금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고 라스 IRA 같은 경우는 1,666불을 꺼냈어도 원금이 보존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고 안 내고 되게 무섭습니다. 게다가 트래디셔널 IRA는 또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연금 있죠? 예, 소셜 베네핏. 예, 요거 받는 거에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소셜 연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충 30% 계산한 거예요. 뭐 세금을 20% 낸 데도 있고 또 시니어도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예, 시니어도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30%까지는 안 내요. 예, 근데 여러분 또 연금이 또 줄어드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한 30%는 덜 들어온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라스 IRA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와, 이렇게 라스 IRA가 좋은 거였어? 그럼 나 지금 100만 불 있는 거 바로 라스 IRA에 집어넣어야 되겠네? 어이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먼저 번 영상 보고 오십시오. 라스 IRA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라스 IRA는 돈을 너무 많이 버는 분은 안 됩니다. 부부 합산 24만 불 이상 벌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버시는 분들은 안 되고요. 물론 백도어가 있습니다. 예. 트래디셔널 IRA를 해야 되는데 라스 IRA 이 돈을 갖다가 여러분이 한 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지금 50세 이상이 올해부터는 8,600불입니다. 부부가 이제 얼마가 나오죠? 예, 17,200불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10년 넘었죠? 얼마죠? 17만 2,000불밖에 못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벌은 돈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뭐 부동산 렌트 갖고 생긴 뭐 불로소득이라든가 배당금이라든가 은행 이자라든가 이 돈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비즈니스가 잘 돼. 근데 1년에 25만 불은 뭐 조금 더 버는데 이거에 어떻게 털어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익스펜스를 쓰면 되는 거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털어내면 됩니다. 도네이션 하셔도 돼. 예. 그러면 털어내면 돼요. 24만 불 밑으로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부가 솔로 401k 같은 걸 집어넣다든가 백도 IRA를 집어넣으면 부부가 맥시멈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대충 계산해봤는데 17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17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비즈니스가 잘 돼요. 한 20만, 20몇만을 벌어. 그리고 여러분이 좀 저축해 놓은 돈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번 돈, 예, 그만큼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다른 강좌에서도 얘기해 드릴게요. 솔로 401k 같은 거 집어넣고 17만 불, 예, 이 정도 집어넣으면 한 6년만 집어넣으면 100만 불 되죠. 예, 6년만. 예, 그래서 지금 60세인데, 비즈니스가 잘 돼요. 6년만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100만 불이 넘죠. 예, 그럼 여러분 평생 만 불씩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돈을 6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은행에 100만 불 집어넣었어요. 예, 여러분 15년 이상 쓰기 힘듭니다. 만 불씩 쓰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무슨 걱정하냐? 돈이 100만 불, 200만 불이 은행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타기가 돈이 아까운 거예요. 어디 호화 크루즈 2만 불 주고 갔다 오기가 아까운 겁니다. 좋은 옷 하나 사기가 아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어디 가서 식사비 한 번은 한 돈 1,000불 내는 게 아까운 겁니다. 이게 꽃감 빼먹듯이 계속 빼먹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화수분처럼 계속 돈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Roth IRA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계산만 하니까 너무나 달콤하죠.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예,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미국 장이 항상 좋을까? 그렇진 않죠. 지난 10년 좋았어. 솔직히 뭐 한 2년 빼놓고는 다 좋았지. 지난 10년 같으면 뭐 앞으로도 해피야. 예, 진짜 해피입니다. 자, 진짜 악몽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1929년 대공황 때입니다. 대공황 다들 아시죠? 1929년생이 아마 우리 우행 가족 중에서는 없지 않으실까? 뭐 거의 겪어보시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긴 해요. 1929년 9월에 최악으로 있어갖고 1954년 9월에 그 전만큼 회복이 됐습니다. 25년이 걸렸어요. 회복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은퇴하신 분들은 이거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은퇴가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 IRA가 100% 러스 IRA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미국이 거의 쫄딱 망하다시피 하는. 그러니까 이런 대공황 같은 게 생긴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따르게 암만 뭐 미국에서 집이 뭐 몇백만 불어치가 있고 뭐 건물이 1,000만 불짜리가 있고 전쟁이 났어. 폭탄 맞았어. 터졌어. 어떡할 거야? 그런 뭐 천재지변의 수준이에요. 이거는 천재지변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13년간 침체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00년부터 2013년까지죠. 닷컴 버블이 있었는데 2000년에 닷컴 버블로 49%를 폭락했습니다. 그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회복하나 싶었는데 2008년도 금융 위기 때문에 그냥 또 뒤통수를 뻥 맞았습니다. 그때는 또 57%가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주가를 갖다가 도로 다 커버한 거는 2013년이 넘어서입니다. 2013년부터 커버가 된 것이죠.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2025년까지 지난 12년 동안 은퇴 준비를 러스 IRA에 뭐 했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벌써 은퇴 준비가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던 기간은 대략 한 2.5년부터 3년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게 대폭락이에요. 근데 1929년생은 우리 거의 없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일생에서 한 번은 겪은 거예요. 13년 동안 잃어버린 13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비는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물론 또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어. 네, 이 정도는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근데 경기가 쭉 좋았던 때도 뭐 매년 좋았냐? 그건 아니죠. 중간에 1년 혹은 2년 뭐 심지어 뭐 한 3년까지도 계속 장이 나빴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준비를 잘해야 돼요. 이때 버퍼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냐? 100만 불이 있다. 한 달에 이제 러스 IRA면 10,000불, 1,666불을 꺼내서도 원금이 안 까진다 했죠. 근데 어느 해는 수입이 마이너스야. 근데 마이너스인데 이거 돈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이 손해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버퍼가 있어야 돼요. 버퍼라는 건 뭐냐? 백업 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혹은 언제든지 돌려 꺼냈을 수 있는 돈 한 20만 불,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20만 불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준비가 됩니다. 자, 20만 불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 같은 거는 CD에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언제든지 끝내 뭐 1년짜리 CD 뭐 이런 같은 거. 왜냐하면 1년 동안 하루아침에 20만 불 필요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올해 뭐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하락장이다. 그러면 그 있는 돈 좀 아껴 쓰시면 돼요. 뭐 한 10,000불까지 다 굳이 쓸 필요 있어. 그러면 한 5,000불, 6,000불씩 이렇게 아껴 쓰고 계시다 보면 도로 좋아져. 어떤 해는 형 뭐 12점 몇 %가 아니라 뭐 20 몇 %, 30% 이렇게 되는 해도 있잖아요. 20 몇 %면 여러분 한 달에 2만 불씩 꺼내서 되는 거예요. 20 몇 %가 그게 생겼다. 한 달에 2만 불씩 꺼내 쓰시는 거야. 2만 불 꺼내 쓰시고 10,000불만 쓰시고 10,000불은 또 도로 그 버퍼에다가 썼던 걸 저축해 놓는 거죠. 이 유동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버퍼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일생이 이렇게 로봇처럼 간단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일하는 거보다 머리로 써야 되는데 머리로 쓰는 게 이게 되게 복잡하죠, 여러분.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의 친구
AI가 있습니다. 챗 GPT도 있고 그다음에 제미나이도 있습니다. 그냥 한 달에 20불짜리 유료 결제하세요. 이것도 얘들이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네. 진짜 내가 이렇게 공부해 주는데. 아들보다 효자고 캠피디보다 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다가 물어보세요. 상세하게 집어넣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와이프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지금 IRA에 얼마 돈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한 달에 얼마씩 쓰면 좋을까? 올해 수익률은 얼마인데 내가 이럴 경우는 버퍼를 얼마거나 쓰는 게 좋을까? 예, 이런 거 상의하시면 계산이 바바바바박 나옵니다. 이 계산 복잡해요. 계산기로 계산하려잖아요. 복잡해요. 이런 투자 전문가들 있죠. 예, 그 사람들도 회사에 나오는 계산기가 있어요. 예, 그걸로 두들기는데 옛날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계산이 솔직히 계산을 하려면 여러분이 적어도 예, 고등학교 수학까지 아니더라도 예, 중학교 수학은 다 예, 기억하고 계시면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예. 계산을 조금 수학에 좀 계산을 잘하신 분들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자가 얼마 나오고 이거 계산해서 올해는 얼마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내가 얼마를 쓰면 원금이 얼마 보존되고 이거는 계산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나이가 들면 쉽지 않잖아요. 뭐 우리의 효자, 예, 챗GPT, 제미나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이용하셔갖고 버퍼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최악의 경우는 10년 동안 수입이 안 나는 이런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13년이 뭐 그랬으니까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근데 그때는 진짜 아껴 써야 돼요.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지난 2000년부터 2013년도 그때 사이에 뭐 닷컴 버블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때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80%예요. 왜? 그때는 물가가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았거든. 2008년도 금융위기 있고 나서 2009년도, 2010년도 그리고 한 2011년도부터 그냥 확 12년도 뭐 그때부터 확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가가. 그때부터 물가가 올라가는 게 지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물가가 안 올라가면 그냥 살기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물가가 올라가야 돼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지 내 자산이 올라가. 그냥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 자산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이건요 여러분 그냥 비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30만 불이 100만 불 되잖아요. 그럼 장 보는 값이 300불이 1000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70만 불이 생겼는데 700불 장 보는 값 더 드는 게 이게 대수야?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 100만 불이 또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자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에 물가 많이 올라가죠. 예, 저도 물가 많이 올라가는 거 뉴스에 얘기합니다. 진짜 한숨을 쉬면서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과 공감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안 좋죠. 예, 저도 부담스럽지 당연히. 괜히 또 억울하지. 아니 옛날에 뭐 한 8불이면 먹던 월남국수가 요즘에 뭐 16불, 17불 하고 앉았고 무슨 설렁탕 한 그릇에 20불 하고 앉았으면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사냐. 예, 이런 소리 나오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생활비를 어느 순간부터 더 잡아요. 제가 2019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 친구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친구랑 나랑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집만 페이오프 됐으면 한 달에 5,000불이면 생활하는 거 충분하겠다. 그것도 LA에서.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만 페이오프 됐으면. 물론 집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LA는. 예, 그걸 수긍했어요. 예, 집만 페이오프 됐으면 5,000불이면 살 수 있다. 불과 2019년. 그 7년 전만 하도록 그렇게 수긍했어. 지금 안 돼요. LA에서. 집 페이오프 됐어도 그냥 찌질하게 안 살려면 10,000불 있어야 돼요. 2배가 오른 거예요. 물가가. 그만큼 2배 올랐어. 2019년 비해서 제가 봤을 때 물가 2배 올랐어요. 음식값이 뭐니 2배 올랐어. 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5,000불씩 더 들어가는데 그때 2019년도에 한 70만 불에 집 샀던 사람이 지금 14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00불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라스 IRA예요. 그러니까 100만 불 지금 은행에 있으면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100만 불이 있어요. 방법은 이겁니다. 시나리오 알려드릴게요. 아직 비즈니스를 하십니다. 근데 비즈니스가 너무 많이 벌면 안 돼요. 100만 불씩 벌면 안 돼. 그러면 이거 안 되니까. 예. 비즈니스가 100만 불 번다면 이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뭘 방법이 있냐면 그거는 이제 SEP IRA라고 회사 만들었고 한 방법이 있고 그걸 갖다 나중에 투자했다가 세금을 다 내고 트래디셔널이나 SEP IRA에서 러스 IRA를 바꾼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CPA랑 또 상의해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한 25만 불, 부부가 24만 불 밑으로 번다.
그럼 100만 불 있으니까 그걸로 생활비 하시면서 그냥 번 돈 맥시멈 다 집어넣으세요. 앞으로 한 6년만. 지금 같으면 한 17만 정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백도어 혹은 그 솔로 401k, 로스 IRA, 로스 401k요. 엄밀히 말하면 이 솔로 401k가 있고요. 이건 트래디셔널입니다. 솔로 러스 401k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델리티 만들면 여러분이 어카운트가 솔로 401k 만들면 두 가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솔로 401k가 있고 솔로 러스 401k가 있어요. 솔로 러스 401k에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이 있고요. 솔로 401k 집어넣는 건 트래디셔널입니다. 이거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도 어카운트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러스 IRA 이건 8,600불 집어넣을 수 있죠. 예. 솔로 401k가 있고요. 솔로 러스 401k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 401k는 안 써요. 솔로 러스 401k 맞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와이프를 제가 일하는 것까지 하면 맥시멈 17만 불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17만 불 집어넣을 여력은 안 되는데 17만 불씩만 집어넣으면 6년 바짝 하면 돼요. 그럼 100만 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 달에 10,000불씩 쓸 수 있어요. 근데 1,660불이라고 10,000불 솔직히 필요 없으시죠, 여러분? 물론 돈은 뭐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다다익선이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연금으로 받는 게 있어요. 뭐 한 3,000, 4,000불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7,000불씩만 꺼내 쓰세요. 6,000, 7,000만 꺼내 쓴다. 그러면 유도는 계속 늘어나요. 원금은 더 늘어나. 지금 같으면. 그리고 막 돈이 많이 들어오던 지난 10년 같으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나중에 이 돈도 매년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왜 10년 뒤쯤이면 뭐 한 몇십 퍼센트 올라가겠죠. 30년 뒤면 2배는 올라갑니다. 30년 뒤는 2배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10,000불 쓰는 만큼 쓰려면 그때는 20,000불 써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그때 물론 여러분의 연금도 더 올라가겠죠. 지금 한 3,000불 받는 분은 그때는 뭐 한 6,000불 받을 겁니다. 그래도 한 14,000불은 꺼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꺼냈어야 되는 돈이 많은 거죠. 매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똑똑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 건져가신 거예요. 이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건져가신 거예요. 물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1,666불 단순 계산으로는 이거를 평생 뽑았어도 모자라지 않지만 1,666불이 30년 뒤에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5,000불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666불 다 꺼냈을 필요 없고 뭐 5,000, 6,000. 그래서 여러분이 연금 받는 거 65세부터 연금 받는 거였고 한 달에 10,000불이다.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10,000불이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7,000불씩만 뽑았으면 여러분 30년 뒤에는 또 연금도 지금은 한 3,000불 받는 분이 한 6,000불 받는다고요. 자꾸 올라가니까 콜라라는 게 있잖아요. 해마다 물가 따라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이 돈도 자꾸 늘어나니까 이 이자율 생기는 게 더 크니까 그때는 한 달에 한 14,000 이렇게 뽑아도 괜찮아요. 그럼 2만 불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달에 부부가 60대 부부가 65세 부부가 10,000불씩 쓴다고 생각하자고요. 12,000불. 그 집이 뭐 페이오프가 됐으면 좋고 그다음에 뭐 페이오프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면 옛날에 모기지 내는 거니까 지금 모기지 부담 별로 없잖아요. 10,000불씩 쓴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얼마나 재밌게 살겠습니까? 그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저는 젊었을 때 비행기 뭐 출장 때문에 비행기 많이 타고 그러면 마일리지 다 저희 부모님 드렸어요. 부모님을 드리니까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마일리지 줍니다.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비즈니스 타고 다녔잖아요. 그거 뭐 캠피디가 돈 많아서 비즈니스 타고 다닌 거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스카이패스 카드가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와이프가 비즈니스를 했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많이 해갖고 거기 한 100만 마일 정도가 쌓였어요. 그래서 둘이 한국 왔다 갔다 하면 한 37만 마일 정도 들어갑니다. 비즈니스 타는 거. 그러니까 3번 타는데 조금 모자란데 아이들이 마일리지 더 좋았고 3번을 그냥 비즈니스 타고 왔던 거예요. 비즈니스 타면 편한데 아직까진 젊으니까 뭐 제가 와이프한테 그래요. 당신 65살 될 때까지만 그냥 이코노미 타고 다녀. 그냥 아직까지는 몸이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 지금은 이코노미 타고 다녀도 좀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 가서 며칠 있으면 회복되잖아. 그냥 그렇게 죽어날 힘들 그런 나이는 아니야. 근데 제가 주변에 뭐 댓글도 보고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도 보고 그러면 아이고 캠페님 이제 나는 한국을 가서 사는 게 힘든 게 제가 뭐 한국 여기민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캠페님 나는 한국 가서 사는 게 힘든 게 그냥 미국에 아이들이 있는데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커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해요.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그거 안 좋아해.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뭐 이러는 건데 아이들과 1년 내내 같이 있을까요?
그냥 1년에 한 번만 보면 좋잖아. 예, 그러면 좋은데 캠페인 나이 안 들어봐서 몰라. 나이 들면 비행기 한 번 타면 힘들어 죽겠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즈니스 타고 다니잖아요. 안 힘들어요. 진짜 안 힘들어. 그냥 시차 적응만 조금 하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한 달에 10,000불씩 생기잖아요. 둘이 비즈니스 1년에 한 번 타는 거 8,000불이에요. 8,000불이면 돼. 그 뭐가 걱정이야. 게다가 비즈니스 타면 또 마일리지도 많이 쌓이죠. 한 3번 타잖아요. 그럼 한 번 또 공짜야. 솔직히. 예.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 뭐 동남아시아 여행해도 그냥 다 비즈니스 타고 다니세요. 그냥 배참 여행 간다. 뭐 싼 거 비행기표 40만 원짜리 비즈니스 끊으면 100만 원이면 해요. 예. 그럼 또 200만 원이면 가. 그래봤자 한 1,500불 돈이에요. 편하게 다니세요. 그냥 한국에서도 어디 여행 갈 때 편하게 다니시면 돼요. 그냥 돈 더 쓰시면 인생이 편해져. 10,000불 쓰잖아요. 충분히 돼. 그러면 한국에서 편하게 지내면서도 1년에 한 번씩 미국 오고, 미국 와서도 아이들 뭐 집이 크지 않다. 그러면 아이들 불편하게 뭐 굳이 그렇게 있을 필요도 없어. 아이들이 뭐 자기 집 마련하고 뭐 그래서 엄마 아빠 집에 와 있으라 뭐 그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엑스텐드 스테이나 뭐 이런 같은 거 빌려놓고, 근데 뭐 미국에 자산 없으면 뭐 어때? 미국 오면 렌트카 하는 거야. 뭐 렌트카 한 달 해봤자 얼마 나와? 그냥 한 달 단위로 빌리면 싸요. 한 1,000몇백 불이면 빌려. 네. 뭐 한 2달 뭐 빌려갖고 한 3,000불 쓰고 여행 다니면서 뭐 호텔비 들어가고. 그래서 뭐 미국에 와 있는 동안 한 달 동안 비행기값 해갖고 한 2만 불, 3만 불 쓴다. 아니 1년에 한 2달 동안 미국 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 꿈이 뭐냐? 제가 만약에 한국 가서 산다. 그러면 한국에 겨울이 춥잖아요. 예, 그럼 겨울 되면 전 미국 올 거예요. 미국 왔고 한 2-3달 지날 거예요. 그냥 아이들도 한 1-2주 보고 뭐 지내고 LA에서 좀 지내고 아이들도 보고 뭐 손주가 있으면 손주도 좀 보고, 그리고 나머지 한 달 반 정도는 뭐 미국에 여행 다닐 거야. 차 타고 다니면서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또 아는 사람 또 집에 초대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호텔에서 자면 되죠. 한 2달 동안 그렇게 여행 다니고 뭐 아직까지는 뭐 젊으니까 차 끌고 다니고, 게다가 앞으로 한 10년 뒤면 차 운전 필요하겠어요? 다 자율주행 있을 텐데 그냥 렌트카도 자율주행으로 렌트하면 진짜 편하게 여행 다닐 걸. 10년 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65세 10년 뒤면 미국 오잖아요. 그러면 여보 그랜드 캐년이나 구경 갈까? 응? 운전 힘들어. 예, 그런 소리 안 나와요. 자율주행차 렌트카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딱 집어넣고 그랜드 캐년 딱 찍어놓고 그냥 차 뒷좌석에 앉아갖고 와이프랑 영화나 하나 보고 밀린 드라마나 보고 뭐 가다가 밥 먹고 뭐 그러다 보면 그랜드 캐년 도착하고 구경하고 옐로스톤 또 구경하고. 아니 미국의 국립공원만 70개예요. 70개 어느 세월에 다 구경할 거예요. 저도 30몇 개 구경했는데 제가 30몇 개 구경했을 때는 국립공원이 50개가 안 됐어요. 그 사이에 또 20몇 개가 늘었어. 국립공원이. 저도 이거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1년에 뭐 2-3개월은 뭐 미국 가 있고 12만 불, 1년에 12만 불 쓰면 충분히 돼요. 그럼 한국 가서 재밌게 살 수 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여러분이 뭐 한 달에 10,000불 쓰면 나이 들어서 뭐 할 거 다 하지. 그러니까 제가 100만 불이 가쁘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100만 불 갖고 여러분이 뭐 페라리를 사고 뭐 개인 제트기를 사고 뭐 근데 한 끼 식사에 뭐 10,000불짜리 먹고 이런 짓은 못 하지만 이 10,000불 쓴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풍요로운 노후예요. 요즘 물가에 10,000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풍요로운 노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만 불 갖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만 불을 여러분이 현찰을 지금 은행에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건 못 만드는 거예요. 100만 불 현찰 갖고 있는데 캠피디 얘기 들으니까 이거 러스아일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못 집어넣어요. 러스아일의 목표는 뭘까요? 예. 그냥 나라에다 손 벌리지 말고 니들이 열심히 벌어서 하는 건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부부 합산 연간 24만 불 밑에 버는 사람들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러스아일에는 1년에 8,600불, 그것도 50대 이상, 8,600불씩가 맥시멈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백도어 IRA. 근데 백도어 IRA는 또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 예, 그래서 솔로 401k, 예, 요거 같은 걸 좀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부부가 비즈니스를 하시면 17만 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거, 이게 뭐 모든 사람이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뭐 60대, 60, 혹은 65세라고 시자고요. 100만 불은 은행에 있어. 야, 캠피디 얘기 들으니까 이거 100만 불, 나는 진짜 이거 불안불안하게 생겼는데 100만 불 갖고 난 평생을 이렇게 돈이 안 떨어지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이악 물고 한 5-6년만 더 일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비즈니스 갖고 그냥 솔로 401k를 하든 셉 IRA 하든 트레디셔널 하든 이걸 하셔갖고 그냥 100만 불 갖고 생활비 쓰고 번 돈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번 돈은 맥시멈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 17만 불씩 집어넣으면 6년만 집어넣으면 100만 불 됩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대한도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도 많이 해놓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100만 불 있다? 그러면 우선 100만 불 있는 돈을 야금야금 쓰시는 거예요. 예, 그걸 야금야금 쓰시고 왜? 이 돈은 놔두면 시간이 지나가면 더 불리니까. 예. 계속 라스 IRA를 갖다가 키워 나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돈 걱정 안 하고 평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오늘은 피델리티 어떻게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델리티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구글에다 피델리티 치셔도 되고 제가 밑에 링크는 올려놓겠습니다. 피델리티 딱 들어가면 첫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Introducing Fidelity Trader 이렇게 나오면 여기 오픈 어카운트 하는데 보이시죠? 예, 오픈 어카운트 이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도 있고, 예, 브로커지 어카운트 브로커가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헬세빙 HSA 헬세빙 어카운트도 있고요. 캐시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컬리지 세이빙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리타이먼트 앤 IRA 이걸 오픈하시면 됩니다. 예, 오픈한 어카운트 IRA 어카운트 오픈하신 걸 딱 누르시면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롤오버 IRA 있고, 로스 IRA가 있고, 트래디셔널 IRA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로스 IRA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스 IRA 선택하시면 이제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다른 데 IRA 어카운트나 401k 같은 거, 예, 이런 거 혹은 피델리티 어카운트가 있는데 또 오픈하냐, 예, 이걸 물어봅니다. 아니면 노를 누르시면 돼요. 처음 하시면 노를 누르시면 되고, 있는 분들은 yes를 누르시고 이거 정보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제가 어카운트가 두 개 있으면 여기도 8,600 여기도 8,600 집어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 합쳐서 8,600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찰스 슈왑도 있고 피델리티도 있고 그다음에 뱅가드도 있다. 그러면 뭐 2,000, 그다음에 4,600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총 8,60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으면 no, 있으면 yes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no를 집어넣으시면 우선 여러분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아이디 체크업을 할 거예요. 아이디 체크업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전화기로 할 겁니다. 예, 전화기에 링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전화기가 없고 그러면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다 전화기로 문자가 와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이디 버리피케이션. 예, 그래서 아이디 버리피케이션 하면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집어넣으면 전화번호로 링크가 와요. 그럼 전화를 받은 링크를 누르면 거기서 여러분의 아이디를 찍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예, 리얼 아이디 이걸 찍어서 버리피케이션 하면 그리고 와서 이제 기다리면 여기 와서 다 끝났으면 Finish ID Check라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누르고 나면 예,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 예, 여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돈을 버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예, 불로소득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렌트비를 받아서 돈을 번다, 뭐 디비던을 받아갖고 돈을 번다, 뭐 이자로 돈을 번다, 예, 이걸로서는 IRA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한다, 혹은 솔로 401k다, 뭐 이런 같은 거를 좀 정해서 employment status를 정하시고요. Security Industry Regulation이 있는데 요거는 보편적인 분들은 다 non-apply예요. 예, 여러분이 뭐 이런 financial institution에 일을 하시거나 예, 뭐 SEC이라든가 필라, 예, 이런 이제 주식 쪽, 예,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 예, 이런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그냥 못해요. 왜? 이분들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니면 non-apply. 보편적인 분들은 다 non-apply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주식 전문가인데 이걸 거짓말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라이선스가 다 있는 애기 때문에 그냥 그거 거짓말하고 오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플로이 하면 인플로이 하고 어디서 일하는지, 예, 일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예, 회사 이름은 뭔가, 그다음에 컴퍼니 주소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솔로 401k를 한다면 여러분의 솔로 401k, 솔로 401k인데 뭐 예, 프리랜서식으로 일한다, 그러면 집 주소, 예,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건 그냥 오픈 어카운트, 그냥 뭐 전반적으로 읽고 예, yes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어카운트 오픈 어카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오픈 어카운트를 누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픈이 됐다고 나옵니다. 예, congratulation. 그다음에 어카운트 넘버가 옆에 나옵니다. 예, 이 어카운트 넘버에서 뭐뭐뭐 이렇게 해갖고 나옵니다. 따로 적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패스워드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인케이스 잃어버렸을 때 비밀, 예, 질문 같은 거, 예, 요걸 정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로그인 패스워드가 됩니다. 유저네임 패스워드, 예, 패스워드 한번 적어봤고,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패스워드 아주 신중하게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걸로 항상 로그인할 수 있고, 이걸 로그인하고 나면 나중에 전화기에다가 피델리티 앱을 받아 놓으시고 거기도 이걸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전화기로 하시는 게 많이 편해요. 예,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어카운트를 딱 오픈한 다음에 돈을 옮겨야죠. 돈을 옮기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파짓을 할 수도 있고 뭐인데 제일 간단한 건 뭐냐? 여러분의 은행 있죠. 은행을 바로 여기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링크 뱅크 어카운트라고 있는데, 예. 뱅크 어카운트를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를 오픈하고요. Electronic Fund Transfer EFT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예. 이걸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뱅크 와이어를 이용하면 와이어 사용할 때마다 수수료를 냅니다. 물론 큰 돈을 옮기다 그럼 와이어를 해야 돼요. EFT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Who owns your bank account? 내가 뱅크 주인이다. 그다음에 is this bank business account? 비즈니스 어카운트는 yes 아니면 no.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security login to bank. 예,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이걸 이용하셨고 밑에 컨티뉴를 누르시면 뱅크를 연결하게 됩니다. 예, 뱅크를 연결하게 되면 이 뱅크에 연결을 합니다라고 쭉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뱅크를 갖다가 고를 수가 있는데 미국의 메이저 뱅크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뱅크 사용하는 게 좋아요. 조그만 지역 은행들은 없고요. 한국계 은행들은 없습니다.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캐피털 원, 예, 소파이 뭐 이런 데 다 있죠.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웰스 파고 뭐 이런 거 3대장이기 때문에 여기 본인이 원하는 이제 뱅크를 연결시키시고요. 뱅크 연결시키면 이제 넥스트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으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로그인이 나와요. 예. 이거는 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로그인입니다. 체이스 뱅크. 자, 요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여기서 피델리티가 사용해도 되냐라고 허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허락을 딱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오케이 하고 허락을 다 하면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보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무슨 어카운트 넘버가 뒤에 나옵니다. 제가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스 IRA 어카운트 어디다 집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이 러스 IRA 하나만 오픈했으면 하나가 나오고 만약에 솔로 401k를 오픈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솔로 401k가 있고 솔로 401k, 러스 401k가 있고요. 그다음에 러스 IRA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데다가 정하시고 돈을 갖다가 얼마 집어넣냐. 원타임. 그럼 매달 며칠 날 어마운트 얼마. 그러면 이제 2025년도에는 8,000불까지가 맥시멈이었고요. 예, 올해 2026년부터는 8,600불이 맥시멈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옮기셔도 되고요. 뭐 야금야금 옮기셔도 됩니다. 예. 혹은 또 리커링 갖고 그냥 한 달에 700불씩 예, 그냥 야금야금 옮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 갖고 여러분이 그냥 매달 부담이 안 되게 잊어먹고 그냥 계속 돈이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리커링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갖고 돈을 집어넣고 이 돈을 집어넣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참 놀랐던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초창기에 러스 아이레 그러니까 뭐 한 몇 주 전에 러스 아이레 얘기했더니 10년 15년이 됐는데 돈이 그대로던데요. 예, 여기다 돈 집어넣고 가만히 있으면 돈 그대로예요. 그나마 피델리티는 조금 이자라도 줘. 이자도 안 주는데도 뭐 많아요. 그냥 돈이 그대로인 거야. 이 안에 집어넣고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댓글에다가 캠페인이 어떤 거 사면 좋을까요? 예, 그거를 알려드리는 순간 저는 예 소송을 당하고 벌금을 먹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물어보셔도 소용없어요. 이메일 보내도 소용없어요. 뭐 누가 악의적으로 저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캠페인 저 시청자인데요. 저 이제 엿먹이려고 뭐뭐 사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야, 뭐뭐 사세요. 그거 증거로 해갖고 예 저를 소송 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물어보셔도 저는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식 브로커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몇 파트 이거지 뭐 사세요라는 얘기는 주식 브로커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뭐 요즘에 뭐 무슨 주식 사시면 대박 납니다. 뭐 이렇게 방송하는 유튜버들 있죠. 예, 간당간당합니다. 뭐 법이나 알고 저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간당간당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께 절대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을 보세요. 내일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사이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옆에 일본의 동네 어른 두 분을 만났습니다. 예,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예, 엉터리 예, 후르코 니온고로 예, 후르코 니온고하고 예, 손짓 발짓 섞어가면서 술잔도 한 잔 기울이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눴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동네 맛있는 스시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일본 사람들 좀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번역기를 돌려서 얘기했는데 내가 감히 어느 집이 맛있다 맛없다라고 평가하기가 좀 힘듭니다. 응?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좀 남한테 민폐 끼친 거 싫어하죠. 예, 함부로 그런 얘기하는 게 제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가 맛있어요라고 얘기하면 다른 집한테 미안하다 이거지. 일본 사람 성격이 이렇구나. 그래서 말을 돌려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자주 가는 집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거라면 얘기해 줄 수가 있지. 그래서 두 분이 자주 간다는 집을 갖다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예요. 내일 영상은 제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어떤 것들은 얼만큼의 수익이 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께 뭘 사세요라고 얘기를 절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댓글로 물어보시는데 아니 영상 안 보셨어요? 영상 보셨으면 내가 영상 볼 때마다 그 얘기 해드리는데 댓글로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저한테 이메일 보내신 분들인데 이메일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뭐 돈 드릴 테니까 상담을 하자고 그러는데 예, 저 돈 받고 상담하면 저는 철컹철컹입니다. 예,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예, 내일 영상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6년도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